안녕하세요. 초보부동산 투자 정보원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땅을 살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을 살 때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건 아무래도 이 땅이 도로에 잘 접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거겠죠. 여기서 도로라 하면 뭐 건축법상 도로,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 그리고 현황상 도로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잘못하면 현황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못 안내를 받으면 맹지를 또 이렇게 덥석 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땅을 안내할 때는 이렇게 보통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뭐 차도 싱싱 들어가고 도로도 넓고 뭐 멋지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에서 이게 지적도상 도로가 맞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잘못하면 남의 밭을 지나가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좀 쓰고 있는 그런 현황상 도로를 지적도상 도로라고 잘못 안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건축법상 도로에는 뭐 4m, 폭이 4m여야 되고요. 그리고 2m 이상 그 땅에 접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막다른 길이 있다면 3m로 줄어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도시 지역이 아니고 비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3m, 그리고 때로는 2m, 적어도 최소한 2m 이상 포장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국어가 있죠. 국어는 옛날 말로 또랑입니다. 또랑. 물가 뭐 내가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거 국가 땅인 거죠. 네, 이거는 최소 3m 이상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국어 포장을 이제 관에서 해줄 수가 있고, 면사무소, 업사무소, 뭐 시청, 군청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개인이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포장할 때도 역시 관에 신고를 하고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개인이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포장을 해놨는데 점용 허가도 안 받고, 아 이거 뭐 내 땅에 드나드는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포장하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뭐 어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개인 돈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점용 허가받은 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대지를 살 때는, 비록 특히 나대지를 살 때는 주의하실 게, 겉보기에는 번듯하게 아주 멋지게 건물도 없고 멋지게 이렇게 성토되어 있고 잘 축대도 잘 쌓아놨는데, 이렇게 아직 공부상 서류에 뭐 건축물 대장이 남아있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 고객님 딱 당황하셨어요? 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 뭐 사실상 건축물로서의 어떤 효력이 없든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면 면사무소 가가지고 멸실 신고하면 멸실해 주거든요. 토지 주인이. 네. 네. 다음으로는 용도 지역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가장 선호하는 게 뭐 계획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자연 녹지. 네, 이 세 지역인데요. 계획 관리는 건폐율부터가 40%고, 그리고 뭐 다른 생산 관리, 자연 녹지는 2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연 취락 지구가 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높아지죠. 네, 그러면 또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테니까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계획관리 땅이라고 무조건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뭐 경지 정리된
농지가 경지 정리된 계획 관리라든지 생산 관리라든지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선 시청에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무조건 가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는 뭐 계획 관리니까 뭐 얼마든지 집 지을 수 있지.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경지 정리를 해주었을 때는 농사 지으라고 이렇게 해준 거니까, 특히 이제 우량 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정말 농사밖에 못 짓는 거죠. 아니면 농사용 창고라든지 그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대지라고 또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또 옛날 이렇게 집들 보면 대지는 대지인데 도로가 접하지 않은 대지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은 가능할지라도 이걸 완전히 부숴버리고 멸실신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서, 건축법상 반드시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또 면밀히 살펴보시되 반드시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가 제일 빠릅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가가지고 이거 집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면 우리 건축사님들께서 아주 세심하게 시청과 상호 연관해서 다 알아봐 주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을 꼭 떼어 보셔야 됩니다. 옛날 분들은 뭐 지적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토지 이용 계획을 떼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공시지가도 나오고 용도구역도 나오고 용도지역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건축법상 제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용도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가 여부도 다 나오지만, 네, 여기에 나오는 토지 이용 계획만 무조건 맹신하시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되느냐. 근데 전화로만도 또 곤란해요. 왜냐하면 전화로 특히 뭐 시민 만족과나 일선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된다고 해놓고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셔서 각 부서별로 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뭐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이렇게 축척이 나오잖아요. 축척이 나올 때 요거 보이시죠? 요거 얼마 안 하거든요. 여기 스케일이라고 그럽니다. 축척자인데요. 요거 개인이더라도 꼭 부동산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 있어도 됩니다. 이게 이걸로 이제 재면 정확하게 그 땅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뭐 측량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가라로 측량할 때도 또 이게 쓰임새가 많고요. 또 사시는 분들도 직접 내가 사는 토지가 도로가 몇 메타가 또 내 땅에 몇 메타 접하 있고 내 땅에 폭은 몇 메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좋죠. 얼마나 합니다. 만 원도 안 할걸요. 네, 그리고 공부상 지목하고 또 현재 사용 용도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뭐 문제 안 될 거는 답인데, 지목이 답인데 밭으로 사용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가 있다 이럴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닐하우스가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 가지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이게 임차인이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철거를 안 하고 계속 버티기로 들어가면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있으니까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나오겠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그 안에 판넬로 또는 컨테이너 안에 주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옮겨 놓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네, 농지증은 등기 이전 필수 서류니까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되면 어, 등기가 넘어오지가 않으니까 토지를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정말 곤란한 거죠. 그리고 보통 토지를 안내하다 보면 이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저는 토지를 안내할 때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막 표현하기도 해요. 좋은 땅을 봤을 때. 와, 아따 멋지네 이거. 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을 감춥니다. 담배 한 대 탁 피우면서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에 들었으면서 흠을 잡기도 하고, 네, 아주 재밌는 경우가 많죠. 자기 마음을 또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몇 개 안내하고 집에 이제 사무실 다가갈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정류장 한 두 번째 그 본 토지 있잖아. 그거 뭐 그거 얼마까지 안 돼요. 얼마까지 한번 해봐. 내가 살게. 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90% 이상은 사실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땅을 볼 때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보통 토지에는 땅에는 임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느낌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뭐 볼 때 이제 보통 분들은 뭐 땅의 반듯한 모양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뭐 흙이 이렇게 뭐 좋은 흙인가 농사짓기 좋은 흙인가 물도 잘 빠지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겉보기에 이제 뭐 전기가 들어와 있다든지 그리고 지하수가 파져 있다든지 근데 네, 여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전에 농사용 전기 신청하는 데는 45만 원밖에 안 듭니다. 단 전봇대하고 자기가 살려는 땅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고요. 한 45m 이내여야지 전봇대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안 들겠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농, 예, 샘 파는 거 있죠. 지하수 파는 거는 보통 뭐 100m 이상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한 뭐 30m, 40m 이렇게 파가지고는 돈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어져 있는 그 시설, 뭐 지하수 시설이나 전기, 농사용 전기는 또 되게 싸잖아요. 시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는가 여부도 중요하겠죠. 위성 지도로 6천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보시면 주변에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사가 있든지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든지 아니면 공동묘지가 있든지 하면 뭐 끓이시는 분들은 좀 끓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이제 지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쥐락지구 주변에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절대 제한 구역이 있고 일부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뭐 냄새가 특히나 많이 나는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주 까다롭게 외진 곳이 아니면 허가가 나기 힘들어서 지금은 많이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는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축사
이제 시설을 허가받은 곳입니다. 지금은 안 나오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땅을 살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도로 접합 여부, 그리고 용도 지역,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대해서 보시고, 토지 이용 계획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에 지상물이 있는가, 토지 위에 지상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상 지목과 그리고 실제 현황과 일치 여부, 네, 이건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공부를 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가 여부, 네, 이 정도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이제 내가 이 땅을 투자용으로 사겠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겠다, 우선 이것부터 결정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사람도 꾸미고, 남자든 여자든 꾸미고 화장을 해야지 더 아름답게 보이듯이 땅도 어떤 주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정말 안내하는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땅은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때때로 든든해지기도 하죠. 네, 흐뭇해지기도 하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위에 화면에 전화로 전화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